알파벳에 대한 지도 시작하면서 얘네들한테 알파벳 사전을 만들어서 알파벳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학기 끝나지만 2학기까지 가서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샘플이나 뭐 이랬던 건 아니고 우리 최승현 선생님 얘기 가운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일단은 그냥 무조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알파벳 깨치기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색칠하고 붙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여기는 거를 이렇게 또 캡처해서 만들고 없는 건 제가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원격 수업으로 일단 수업 때 안내는 했고요. 원격 수업 때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좀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책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안내는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앞에 부분만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배우는 단어가 요렇더라고요. B에 나온 거. 그다음에 C는 조금 많고 뭐 이렇게 좀 잠깐만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사전에다가 이제 네 개씩 배우니까 한 단어에 거기서 이제 단어 쓰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이렇게 보여주면서 써라 이렇게 해서 애플 써보고 이제 이렇게 단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갖고 온 애부터 해가지고 이 공책에 준비 안 된 애들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다다음 주 저희는 일주일 원격, 일주일 등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격 때 다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할까 애들한테 재밌게.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찾게 됐어요. 색칠도 하고 만들기도 돼 있어서 애들 좋아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요거 이제 집에서 네 개씩이니까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네 개 색칠하고 오리고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안내를 또 이렇게 또 이번에 또 더 자세하게 또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이건 그냥 갖고 오면 추가의 어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도장 찍어 줄게요 뭐 이래 가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들었건만 네. 회원 애들이 한 반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원본이 이렇게 이제 아무 색칠이 안 돼 있는 건데 제가 그 그림판에 들어가가지고 색칠 기능을 딱 누르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능을 찾아내서 일일이 색칠을 몇 번 해보다가 좋은 기능을 찾아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서 또 이제 세 번째 또 안내를 했어요. 원격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지각색으로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매번 검사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세상 깨달으며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변경을 했어요. 이게 진도는 다 준비했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이렇게 애들이 안 갖고 와서는 진행조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수업을 전폐하고 그냥 붙이기만 했어요. 음, 정말 이거를 A부터 그러니까 음, 한 단원에 네 글자씩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하면 부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갖고 오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대로 해오면 이 진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담이 안 될 건데 한 달 넘게 이거를 이렇게 여덟 개 글자만 했는데도 애들이 안 갖고 오고 모르고 이상하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조금씩 나눴다가는 1년 내내 제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날 잡고 저는 계속 이렇게 앞에서 썰고 애들은 색칠해서 풀로 붙이고 그걸 1시간 내내 했어요. 그래서 그 G까지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다 붙였는데도
한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애들 색칠도 그렇고. 그래서 원격대에서 완성이 와라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이제 애들이 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좀 성실한 애들 거예요. 원래는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애들 거 찍어놓은 거 없이 갑자기 연수가 잡혀서 제가 그냥 일단 그냥 샘플만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색칠해서 붙이고 이제 글씨 쓰고 글씨 써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뜻만 써도 되고 애들한테는 자유롭게 아이가 배운 걸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 또 예쁜 거 좋아하는 건 애들은 또 이렇게 화려하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없는 정말 최악의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너무 좀 일찍 끝나서 죄송하긴 한데, 왜냐면 지금 계속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7개반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이 좀 어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렇고, 일단은 종합장을 이제 그렇게 원격에도 한 4번, 5번, 매번 해주고, 수업 시간에 매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맞아요? 부터 해가지고 종합장이 되게 얇은 게 있어요. 한 10페이지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가지고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2권, 3권을 해야 되고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려면 종합장이 26매 이상 되는 걸로 통일해 주는데 각자 준비하라는 것보다 학습 준비물로 한꺼번에 공급해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공책도 괜찮긴 한데 얇아가지고 뒤에가 비쳐요. 근데 뭐 그걸 상관없이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종합장 두꺼운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색칠할 거를 이게 하여간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색칠하고 붙이고 색칠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은.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 알파벳 배우면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 그 방법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일단은 애들한테 A에 뭐가 있다, B에 우리가 뭐 배웠었지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학기에 마지막까지 일단은 다 진행을 한 다음에 2학기 때는 그 여름방학 때는 자기가 더 쓰고 싶은 단어를 쓰게끔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A를 배웠으면 교과서에 없지만 자기가 많이 쓸 수 있는 애들은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2학기 때 계속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제가 그래서 지금은 원래 4차 시로 구분되어 있는 걸 5차 시로 다 변경을 해놨어요. 그래서 5차 시로 해서 1시간은 지금 알파벳 사전을 만들고 그걸 읽어보고 그다음에 파닉스 연결해서 확인하고 그 시간을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라 아직 아이들의 반응이나 효과 부분은 어떤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아이들이 나중에 파닉스랑 연결하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선생님들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지금 짧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영어 전담으로 2년 근무를 하고 돌아왔어요. 먼저 제가 갑자기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한 10년 차가 되니까 뭔가 이제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막 이런 돌아보게 되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딱 10년 차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영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에 재밌어서 이제 뭐 연구의 활동이나 연구 활동들을 하면서 10년을 이렇게 지내고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영어 전담을 하거나 영어 수업을 하고 뭐 연수도 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10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이제 케어가 되는 시기로 이제 좀 자라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교육기관이라는 걸 뭐 공문에서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외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학교라는 곳이 있고 한국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원을 결원을 보충해서 뽑는 인원 자체가 원체 적고 그런 곳이었고요. 이제 재외 한국 학교가 이제 초등교사로서 지원을 할 만한 곳이구나라는 걸 이제 찾게 되고,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파견과 초빙이 또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영어 수업 많이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재외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2년 전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파견이라는 곳은 뭐 월급도 여기 한국에서 다 주고 하지만 조금 열악한 뭔가 굉장히 열악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곳이었고요. 초빙은 이 한국에서의 모든 경력 단절을 어, 감수하고 가야 되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휴직이라는 형태로 고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거의 다 초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셨다면 다들 1번으로 싱가포르를 생각을 처음에 이제 해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친 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뭐 수업 동영상까지 찍어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치안 상황이 좋은 곳,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가 괜찮은 곳 하니까 베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라는 곳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어떤 곳이냐면요. 베트남의 수도고 8만 명의 대한민국 교민이 거주하면서 갑자기 엄청 커진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 있던 삼성, LG 공장들이 다 하노이로 이주를 하면서 주재원들 자녀들이 너무 급속히 증가를 해서 1년에 이제 학교가 이만큼 갑자기 5년 안에 너무나도 커진 상태로 교사들도 많이 뽑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제학교 중에 하노이를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전담을 뽑고 있는 학교였어요. 이제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영어 전담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영어 전담을 따로 뽑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영어 전담을 우대한다.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이런 말로 여기를 이제 지원을 했고, 어, 지금도 많이 듣는 질문이 뭐 사물놀이 뭐 배웠어?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을 때 담임으로서 우대를 했던 조건들, 당시 조건에는 뭐 사물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이제 뭐 영어, 뭐 실력 이런 것도 전혀 보지 않았었어요. 담임 교사로서는. 왜냐면 학교에 가보니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국제학교의 체계를 따라요.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학교에 다 있고, 실제 학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열악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반에 38에서 40명, 40명까지 있는 학교에서 한국 교육과정 플러스 외국어로 영어와 베트남어를 하고, 영어 시수는 이제 한국과는 다르게 이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당 10시간에서 12시간이 돼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사실 한국인 영어 전담 교사는 4명이에요. 원어민 교사가 16, 제가 근무할 땐 16명이었는데 제가 올해 넘어오면서 학교가 더 증설이 됐어요.
그래서 전담 교사를 1명 더 뽑고 원어민을 4명 더 뽑아서 지금은 25명이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라고 불러요. 보조 교사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수업도 단독으로 들어가고 이제 저희 영어 선생님들은 이제 한국 교육 과정에 맞춘 수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원어민들의 영어 수업으로 진행이 돼서 특히 이제 국제 학교에 일단 아이들이 어떻게 충원이 돼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말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주재원 자녀들 중에 아예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국말보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 3분의 1. 그리고 이제 주재원인데 이제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온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배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과 베트남 이제 엄마 아빠를 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베트남어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고 한국어까지 유창하지만 아닌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식으로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처럼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과목을 이제 국제학교 체계에 맞춰서 그냥 다 분절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 수업, 그다음에 리딩, 라이팅, 그래마 이제 4학년 이 어드밴스드 클래스부터 그래마가 들어가고요. 저학년에 파닉스, 핸드라이팅 들어가 있고요. 음, 이제 영어 시수를 많이 늘리려다 보니까 한국 수업을 침범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를 낸 거지. 체육 수업을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하는 거. 그래서 저학년들은 액티비티라는 수업이 들어가고 고학년은 PE 클래스를 외국인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고 평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책도 한국 교과서도 물론 이제 다뤄주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인근 국제학교 이제 영국계 하노이가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국제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국제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같이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재,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브릭스 리딩으로 리딩 수업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 파닉스나 그래마, 뭐 넥스트 그래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야기는 이제 옥스포드에서 나오는 리딩 앤 디스커버 교재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YBM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스피킹 수업 여기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원어민들이 이제 마치는데요. 이 지금 이 열악한 교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어드밴스드 레벨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복도를 개조해서 만든 교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액티비티 수업이고 이제 아예 체육 수업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나마 여기 하노이처럼 동남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수용해서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보조교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교사, 베트남어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안에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에 있으면서 2가지의 특이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제외 한국 학교여서 굉장히 자율성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원어민이랑 말만 맞으면 담당자가 하고 싶은 행사를 기한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했어요. 그냥 특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문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학교에 오래 계시고 제외 한국 학교들만 돌아다니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되게 없어진 것 같은 이런 스피킹 콘테스트 해서 반에서 1등을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하는 모습, 이렇게 잘하는 애들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모습, 저널 라이팅 뭐 대회를 이렇게 게시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은 와 이런 것
한국에서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던 생각이 또 나고요. 그래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인가를 한 제외 한국국제학교는 즉 우리 초등교사가 어 그 고용휴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학교들은요. 그 교육부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을 해서 나이스에 평가를 해주고요. 나이스로 전출입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도 한국에 준해서 이제 10% 감축한 일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하루 수업이 1학년부터 7교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수는 이제 똑같이 혹은 이제 오버돼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한국과 굉장히 똑같은 수업을 하고요. 학교 운영도. 이제 다만 교육부가 자율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교사 자율성이 굉장히 큰 학교라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한 것으로 보면 교사로서 진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영어 전담으로 이제 외국어 부라는 데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원어민들을 한국에서 업무로 만나면 내 업무로 이렇게 만나면 어쨌든 이제 동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들도 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나도 그 나라의 외국이니까 그냥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걔네를 뭐 공문 처리를 해주거나 이럴 게 전혀 없이 그래서 친구처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제 계속 친구처럼 지내고 지낼 수 있다는 거.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한국 사회, 그 베트남에 있는 그 한국 사회에서 보는 나는 어, 한국을 대표하는 교사로서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선생님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또 이 양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포인트고요. 또 개인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왔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아이가 어떤 걸 할 때마다 한국 대표, 뭘 어딜 나가도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 코리안 인터내셔널 스쿨 인 하노이의 학생으로 나가니까 한국 대표. 그래서 아이가 야구부에 들어 있었는데 뭐 한일전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이니까 뭐 골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들 그리고 그런데 다니면서 저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한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